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 몸속에는 매일같이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부분 사람은 평생 암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병이 찾아와요. 도대체 차이는 뭘까요? 바로 면역력 차이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덕분입니다. 사람 몸은 말이죠. 매일 수많은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중엔 오류가 있는 돌연변이, 세포암으로 변할 수도 있는 세포들도 섞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그걸 눈치채고 찾아가서 하나하나 제거해 버립니다. 문제는 이 면역세포들의 힘이 약해지면 벌어져요. 스트레스, 불면, 노화,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이 면역세포들이 지쳐버리면 돌연변이 세포들을 다 제거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연변이 세포들이 살아남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암의 시작이에요. 의사로서 수십 년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란 게 있습니다. 약보다 더 강한 게 식단이라는 거예요.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암은 단순히 유전이나 운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암세포를 살릴 수도 있고 굶겨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해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의사들이 실제로 자기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제가 이걸 먹어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어요. 병원에서 보면 항암 치료만 정말 열심히 받으시다가 그렇게 병원을 못 나오는 경우가 많으세요. 면역력이 계속 떨어져서 결국 중환자실에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같은 병원에서 오래 일했던 동료 의사였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진단 결과는 췌장암이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도 하고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그런데 문제는 면역력이었어요. 몸이 점점 약해지니까 조금만 감기에 걸려도 회복이 안 되고 결국 감염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암을 이기는 건 약이 아니라 몸의 회복력, 면역이라는 걸요.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치료법도 많지 않았고 진단받는 순간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부터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의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조기 발견만 하면 완치되는 경우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특히 갑상선암, 유방암 초기, 대장암 조기 단계 같은 경우엔 이제 암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치료 성적이 좋아요. 하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는 다시 생기는 암, 즉 재발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암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힘이 중요하겠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주는 게 바로 면역력 그리고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음식 그리고 면역이 살아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미 암을 겪은 분들뿐 아니라 앞으로 암이 생기지 않게 미리 몸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내가 먹는 게 이렇게 중요했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값도 싸고 마트에 가면 누구나 살 수 있고 심지어 어르신들이 이게 뭐 대수냐고 생각하실 만한 그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 속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암세포를 스스로 굶겨 죽이는 걸 실제 연구에서 확인했어요. 혹시 가족 중에 암으로 고생한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강의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음식이 암세포를 굶겨 죽일까요? 그걸 정확히 알려면 암세포가 뭘 먹고 자라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암세포는 바로 당을 먹습니다. 이 녀석은요, 달달한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몸속에 당이 많으면 암세포는 신나서 춤을 춥니다.
요즘 사람들 식단을 보면 암세포가 얼마나 행복할지 감이 올 거예요. 아침에 달달한 커피 한 잔, 점심엔 빵, 면, 흰쌀밥, 저녁엔 단 간장 양념, 소스. 그야말로 당 천국입니다. 이게 전부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즉, 암세포의 밥이 됩니다. 혈당이 오르면 몸은 인슐린을 내보내죠. 그런데 그 인슐린이 암세포 성장을 도와줍니다. 세포에게 에너지 들어간다. 신호를 주는 호르몬인데 암세포는 그걸 이용해서 더 빠르게 커버려요. 결국 당을 줄인다는 건 암세포의 밥그릇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면 암세포가 굶는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정상세포는 잠깐의 단식을 견디지만 암세포는 에너지가 끊기면 버티질 못해요.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보다 당을 엄청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단 거 안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아침 요구르트, 점심 소스, 저녁 반찬에 양념장 이런 데에 당이 숨어 있어요. 이게 바로 숨은 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암세포가 살기 힘든 환경이 됩니다. 또 하나,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곳을 좋아해요. 혈액순환이 나쁘거나 몸이 굳어 있으면 그런 곳에서 잘 자랍니다. 운동이 중요한 이유도 이거예요. 운동을 하면 혈액이 돌고 산소가 세포에 충분히 공급되죠. 산소가 많아지면 암세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숨 막혀 죽겠네. 결국 꾸준한 운동이 암세포를 굶기는 또 다른 방법이죠. 그리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또 확 떨어지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몸은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당을 줄이는 게 아니라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안정되게 유지되는 식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암 환자는 단 거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당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몸도 에너지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당은 꼭 필요하거든요. 다만 어떤 당을 먹느냐가 문제예요. 설탕, 흰 밀가루, 과자, 음료수처럼 빨리 흡수되는 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암세포의 바로 연료가 됩니다. 반대로 현미, 귀리, 콩, 채소처럼 천천히 흡수되는 당은 정상세포의 에너지는 지켜주면서 암세포를 굶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지만 즙으로 내면 당이 너무 빨리 흡수돼요. 즉 무조건 단 걸 피하라가 아니라 천천히 흡수되는 자연의 당을 선택하라가 핵심이에요. 자,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암세포를 굶긴다는 건 무조건 안 먹는 게 아니라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단기 적고 항산화가 풍부한 음식이 암세포를 굶기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대체 뭘 먹어야 하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놀라셨죠? 이유를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먼저 색깔이랑 종류를 볼게요. 고구마도 종류가 많죠?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자색고구마, 색깔도 노란색, 주황빛, 보랏빛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색깔이 한감의 비밀을 품고 있어요. 먼저 밤고구마, 노란색 고구마예요. 이건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뀝니다.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암세포가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줘요. 특히 폐암, 위암, 식도암 예방 효과가 큽니다. 노란 고구마는 세포의 방패를 씌워주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은 호박고구마, 속이 주황빛을 띠죠. 여기엔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이 많아요. 클로로겐산은 암세포가 증식할 때 쓰는 효소를 딱 막아줍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한 주기로 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뉘어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건데 정상적인 세포는 필요할 때만 분열하고 다 되면 딱 멈춰요. 그런데 암세포는 안 멈추고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세포가 우리 세력을 또 늘려볼까 하면서 신호를 보내면 안 돼, 더 이상 자라지 마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이 주황빛 고구마는 특히 간암, 피부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은 자색 고구마.
보랏빛 고구마예요. 여기엔 블루베리에 많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죠. 이건 세포 속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유방암, 간암 예방에 강력해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노란색은 세포 방패, 주황색은 성장 억제, 보라색은 혈관 차단. 다 다르지만 결국 암세포를 약하게 만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날수록 그 힘도 더 강합니다. 마트에서 고를 때 노란색이든 보랏빛이든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 연구팀에서는 매일 고구마를 먹은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그냥 달달하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고구마의 당은 천천히 흡수되는 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도 항암 치료 중이거나 회복기에 계신 분들께 하루 한두 개의 고구마를 꼭 추천합니다. 특히 공복에 먹는 고구마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속이 편안하게 따뜻해져요. 위장도 부담이 적고 무기질 흡수도 잘 됩니다. 여러분, 고구마를 드실 땐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기름보다 물로 조리하라. 물론 튀긴 고구마는 정말 맛있죠. 하지만 영양소를 그대로 드시려면 찐 고구마, 삶은 고구마가 최고입니다. 군고구마도 가끔 정도는 괜찮아요. 군고구마는 200도 이상 고열에서 굽기 때문에 클로로겐산, 안토시아닌이 부분적으로 파괴돼서 찐 고구마보다 항산화 효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군고구마는 엄청 달죠? 혈당 지수도 찡엇보다는 높아요. 달콤하다고 너무 자주 드시지 마세요. 암세포는 단 걸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껍질 버리지 마세요. 껍질에 항암 성분이 훨씬 많습니다. 껍질째 씻어서 찐 고구마가 가장 완벽한 형태예요. 고구마는 또 놀라운 게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NK세포,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살해세포들이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하면 활동력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항암뿐 아니라 감기, 염증, 피로 회복에도 같이 도움이 되는 이유예요. 요즘 환절기라 감기 걸리신 분들, 몸 컨디션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 비타민부터 찾지 마시고 찐고구마 드셔보세요. 몸이 찬 분들, 입맛 없을 때, 기운이 쭉 빠질 때 따뜻하게 찐 고구마 한 개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 중에선 어떤 고구마가 좋을까요? 자색 고구마가 항산 화력은 가장 높지만 실제로는 색이 다양한 고구마를 번갈아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색마다 막아주는 암의 종류가 다르니까요. 만약 혈당이 걱정된다면 찐 고구마를 반 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하루 한 번 꾸준히 섭취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왜 고구마가 의사들이 뽑은 항암식품 1위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배로 커지는 두 가지 음식, 바로 브로콜리와 양배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솔직히 많이 들어보셨죠? 몸에 좋다, 항암 효과 있다. 이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브로콜리에는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설포라판은 암세포 안에 해독 효소를 끌어올리고 세포 속에서 독성 물질을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청소부를 깨워주는 영양소, 이게 바로 설포라판이에요.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이 브로콜리 새싹을 매일 먹은 실험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암 유발 물질의 배출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만들지 못하게 막아서 성장을 멈추게 해요. 또 하나, 브로콜리는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동도 도와줍니다. 특히 암수술이나 항암치료 후 몸이 지쳐 있을 때 브로콜리 속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 세포 회복 속도를 확 높여줍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병원 구내식당에서 브로콜리 반찬을 꼭 챙겨 먹는 이유가 있구나. 이 말, 농담 같지만 진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열에 약한 성분이라 너무 익히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브로콜리는 데치듯이 30초에서 1분 정도만 살짝 익히거나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리는 것도 좋아요. 또 양념은 되도록 간단하게 소금, 레몬즙이나 올리브유 살짝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고구마와 브로콜리를 같이 먹으면 궁합이 정말 좋아요. 고구마에 천천히 흡수되는 당이 브로콜리 속 비타민C 흡수를 도와주고 혈당 급상승을 막아줘요. 한쪽은 에너지를 채우고 한쪽은 독소를 빼주는 조합이죠. 그 다음으로 고구마, 브로콜리, 다음에 꼭 함께 드셔야 할 세 번째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예요. 위에 좋은 음식, 위염, 역류 성식도염, 장염에 좋은 음식하면 항상 1등으로 나오는 게 뭐죠? 양배추죠. 양배추는 위점막을 보호하면서 독소를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특히 인돌스리카비놀이라는 물질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기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 나쁜 에스트로겐을 정리해주는 정화제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그리고 중년 남성분들에게도 양배추는 꼭 필요한 식품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 셋을 언제 먹어야 제일 좋아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루 중 점심 또는 저녁 식사 때 고구마 한 개, 브로콜리 한 줌, 양배추 약간 이 세 가지를 한 접시로 구성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몸속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세포 활동성이 올라갑니다. 먹기 힘든데 그냥 갈아서 마셔버릴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주스나 스무디처럼 갈아 드시지 말고 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으면 입안에서 침이 분비되죠. 그 침 속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음식이 소화되기 훨씬 쉬워집니다. 입에서부터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씹는 동안 턱 근육이 움직이면서 몸의 자율신경이 자극돼요. 이게 면역 스위치를 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연구에서도 음식을 잘 씹는 사람일수록 면역세포 활동이 높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씹는 게 곧 면역을 깨우는 행동이에요. 꼭꼭 씹으면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빨리 삼키는 것보다 천천히 먹을 때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더 잘 받아요. 그럼 인슐린도 과하게 나오지 않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죠. 자, 결국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고구마는 몸의 연료를 천천히 공급하는 따뜻한 항암식품, 브로콜리는 독소를 빼내는 청소형 항암식품, 양배추는 위와 장을 지켜주는 보호형 항암식품.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암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결국 암세포를 굶기는 방법은 복잡한 게 아니죠. 제가 또 이런 말을 요즘 많이 들어요. 선생님, 저는 요즘 완전 채식으로 바꿨어요. 저는 하루 한 끼만 먹습니다. 단식이 암세포를 굶긴다길래 며칠 단식도 해요. 지나치게 이것만 먹겠다, 저건 절대 안 먹겠다 하는 순간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특히 면역의 균형이요.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결국 암세포가 생기는 건 면역세포가 힘들어 지치는 거랬죠. 지나치게 이것만 먹겠다, 저건 절대 안 먹겠다 하는 순간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면역이 너무 약하면 암세포를 제대로 잡지 못하지만 반대로 너무 과하면 정상세포까지 공격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나 TV에서 단식이 좋다 해서 굶었어요. 배고프니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호르몬 나와요. 몸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안 들어오네? 혹시 모르니까 지방도 단백질도 아껴둬야지 하면서 대사속도 자체를 낮춰버려요. 그 말은 곧 세포 회복, 재생, 면역 활동이 다 느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면역세포들이 어떻겠어요? 에너지는 없지, 돌연변이 세포는 잡아야지, 스트레스로 염증도 생기지, 할 일이 많아지겠죠? 지치겠죠? 반대로 항암에 좋다 해서 한 가지 음식만 너무 오래 먹는 경우도 위험해요. 예를 들어 오늘 제가 고구마 얘기를 했더니 고구마만 한 달 내내 먹거나 브로콜리즙만 계속 마시는 식이요법.
처음엔 효과 있는 것 같아도 단백질이나 지방이 부족해지면 세포 재생력이 떨어지고 면역세포가 활동할 힘을 잃습니다. 한 가지 음식에 의존하는 식단은 균형을 깨는 지름길이에요. 암 치료든 예방이든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하루 세 끼를 다 먹지 않아도 돼요. 대신 먹을 땐 제대로 영양이 고루 들어오게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몸에 절대적으로 나쁜 음식이 있을까요? 물론 튀기거나 태운 음식처럼 기름이 산화된 건 좋지 않죠. 하지만 대부분의 식재료, 마늘, 양파, 버섯, 생선, 계란 이런 것들은 전부 몸에 이로운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조리법이에요. 몸에 좋은 채소라도 기름에 튀기면 산화지방이 생기고 좋은 단백질도 탄 부분이 생기면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식재료들도 조리법만 바르게 하면 다 한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생으로 먹으면 항균과 면역에 좋고 양파를 구워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되고 들기름에 살짝 볶은 채소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특정 음식만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가 항암 대표 식품이라 불리지만 그건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양하게 하지만 건강하게 하루 세 끼 중 한 끼라도 기름은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색깔을 살린 음식으로 먹는 것. 그게 바로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방법입니다. 면역이란 건 결국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에요. 그 힘은 음식, 수면, 스트레스, 마음의 평화가 다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매일 먹는 음식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불안하고 피곤한 세상에서 진짜 건강을 지키는 건 특별한 약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하루 한 끼의 따뜻한 밥, 적당한 운동, 그리고 마음의 여유입니다. 다음 강연에서는 이 면역의 균형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오늘 강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다음 면역력 강의도 꼭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세요. 암을 이기는 건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싸울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는지, 따로 챙겨 먹는 음식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들면 뭐 드시라고 했죠? 고구마, 따뜻한 찐고구마 드세요. 지금까지 내분비내과 전문의 최영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